이 책은 많은 점에서 독자들을 벼랑 끝 상황에 서도록 이끌 것이다.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잇는 다리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장의 존재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에너지장이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이다. 디바인은 신성의, 신의, 신성한, 성스러운 등을 의미하며 매트릭스는 자궁, 모체, 형태를 띠는 것, 기원 등을 의미한다. 양자나 원자 같은 미립자에서부터 아득히 저 멀리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 모든 것에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우리 몸과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잇는 근원적 에너지망의 존재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가능성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젖힌다. 그 가능성이란 다름 아닌 이미 존재하는 창조된 세계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며 단순히 관찰자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맡은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직업, 깊은 사랑, 위대한 성취만이 아니라 이런 것의 결여와 두려움으로 얽히고 설킨 삶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도 때로는 더없이 무의식적인 믿음의 거울 말이다. 우리의 인생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져 지금과 같은 현재에 이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인식 그 자체야말로 우주의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필러는 대담하고도 생생한 표현으로 강력히 주장한다. 저 바깥에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16cm 두께의 유리판으로 덮인 이곳에서 우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관찰자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낡은 생각이다. 이어서 필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기만 해도 그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20세기 말의 실험들을 언급하고는 말한다. 미세한 입자를 전자로서 단순히 관찰하려고만 해도 유리판을 산산이 부수어 저 바깥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양자의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라는 낡은 단어를 지워버리고 대신에 참여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야 한다. 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필러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정반대로 설명하며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사실상 양자 물리학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전자처럼 미세한 물질을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잠깐 전자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전자의 특성이 바뀌고 만다. 관찰 행위 자체가 우주의 변화를 야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곧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인간이 우주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는 필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인간이 잠깐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질과 이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데이빗 봄은
이처럼 혁명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1992년 사망 전까지 봄이 발표한 2개의 선구자적 이론은 우주와 우주에서의 우리 역할에 대해 여러 면에서 전체론적이라 할 만한 대단히 색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양자물리학 이론은 봄이 아인슈타인과 만나고 우정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봄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 층위들의 토대를 이루는 우주의 이치에 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즉, 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더 높거나 더 깊은 층위의 우주라고 믿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현실의 보다 신비로운 층위들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 두 번째 이론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지언정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일한 자연계가 바로 우주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에서 초기에 실행한 연구에서 봄은 플라즈마라는 특별한 가스 상태의 원자를 관찰하는 기회를 누렸다. 입자들은 플라즈마 상태일 때 흔히 생각하듯 개개의 독립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인 양 서로서로 연결되어 움직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봄이 1980년에 발표하여 드넓은 명성을 얻은 선구자적 저서 전체성과 감추어진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은 이 놀라운 저서에 따르면 우리가 보다 높은 곳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의 현상이 마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 또한 더욱 거대하며 더욱 우주적인 이치의 일부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 둘을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라고 이름을 붙여 구분했다. 봄은 우주와 우주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다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서로 똑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라는 이론을 봄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흐름에 분리되지 않는 전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타당할 것이다. 1970년대에 봄은 또한 우주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생생한 비유를 들었다. 우주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연구한 결과 우주가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홀로그램 상태의 물체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부분마다 그 물체 전체를 자그마하게 축소된 형태로 담고 있다. 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는 우주의 보다 높은 층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다 실제적인 무엇인가의 투영이다. 이보다 높은 층위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자 원형이다. 크기만 다를 뿐 제 스스로 완전한 형상이 각 형상들마다 오롯이 담겨 있다. 우리 신체야말로 홀로그램의 훌륭한 예이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보든 DNA는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즉,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혈액에서 채취했다고 해서 DNA의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DNA 전체가 담겨 있다. 우리를 우리이게 만드는 유전자 배열이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우주는 감추어진 세계에서 드러난 세계로,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창조의 흐름을 빚어낸다.
영원히 쉼없이 의식에 반응하는 참여하는 우주라는 존 필러의 표현은 바로 우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두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지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결과 보다 평화롭고 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러한 자질을 반영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삶의 긍정적 특성에 집중하고 이를 감정과 상상력, 꿈의 내적 기술로 적용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정수가 열린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경험은 컴퓨터를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여러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양쪽 다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컴퓨터에 통하는 언어는 0과 1로 된 숫자 코드이다. 그러나 우리 의식은 숫자도 알파벳도 단어도 아닌 전혀 다른 언어를 쓴다. 우리는 이미 디바인 매트릭스의 일부이기에 매트릭스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특별한 훈련이나 사용 안내서 없이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언어는 다름 아닌 보편적 감정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용서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디바인 매트릭스를 프로그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을 보다 갈고 닦는다면 기쁨과 치유와 평화가 우리 삶에 한결 쉽게 깃들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과 믿음의 언어로 디바인 매트릭스에게 말을 하고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 삶의 사건을 통해 대답을 한다. 이 대화에서 우리의 깊은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청사진이 된다. 세계 평화에서부터 우리 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연애에서부터 직업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세계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면 결코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삶의 한 구석에서 수동적 구경꾼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의식이 있는 한 당연히 우리는 변화를 야기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와 우리와의 대화는 때때로 미묘하고 때때로 분명히 드러난다. 얼마나 미묘하고 분명하든 이러한 대화가 반영된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 고난 등의 인생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깊고도 진실한 믿음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그대로 반사된 것임을 의미한다. 친밀한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더없이 정직한 거울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이는 최고의 치유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고대 종교와 현대 과학은 같은 말을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투영일 뿐이라고. 물 위의 이미지를 보고 실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듯 우리 삶을 봄으로써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다. 직접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상 고대 종교는 말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 진짜라고. 데이빗 봄의 말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에서 깊은 현실이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내는 메시지이자 디바인 매트릭스 내에서 주고받는 소통이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하듯 디바인 매트릭스의 언어를 알아야만 디바인 매트릭스가 들려주는 말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언어가 되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한다. 우리는 감정적 생존의 대가답게 상상 속의 자신을 결국 현실의 자신으로 종종 만들어낸다. 진정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에게 반영할 다른 무엇을 주어야 한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겉으로만 그런 것이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이다. 내면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커다란 전투를 치른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전투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기 위한 전투이다. 우리는 신뢰해서는 안 될 온갖 이유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열쇠로 단단히 잠긴 감옥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진심 어린 믿음 말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곧 우주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의식이 우주를 빚는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모두 일으킬 힘이 충분히 있다. 우리 의식의 집중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느낌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가 이미 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만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세계로서 경험하기를 선택한 것과 삶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물리 법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홀로그램이 무엇인가는 모든 부분의 전체를 담고 있다. 우주적으로 연결된 의식 홀로그램은 소망과 기도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순간 이미 목적지에 존재하게 만든다. 우리 삶의 작은 변화는 의식 홀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에 반영된다. 집단 의식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인원은 총 구성원의 1%의 제곱근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를 거울처럼 되비추어 준다. 우리의 부정적 경험의 뿌리는 세 가지 보편적 두려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셋은 바로 버림받음의 두려움,
낮은 자존감의 두려움, 신뢰 부족의 두려움이다.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비추어 준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경험하기를 선택한 바로 그것과 삶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